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6월 첫날이고 비트코인 27,000달러 마이너스 2%로 코인 시장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빠르게 나스닥 따라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거시경제 다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공화당 강경파 있는 위원회까지 통과되고 전체 표결 남겨두면서 더 이상 이슈는 안 될 것으로 보이니까 6월 15일 연준 FOMC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는 연준위원들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나스닥 상승세가 너무 좋으니까 추가적인 인상을 해서 다음 경기 하락에 방어할 수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나스닥도 약간 하락 오고 엔비디아도 고점 찍고 마이너스 5% 하락 온 상태이고요. 엔비디아 AI 반도체 판매량 좋으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라서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반도체 개발 능력 안 돼서 엔비디아 자율주행 반도체 쓰지만 테슬라는 직접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하는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죠. 엔비디아가 인텔처럼 반도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생산은 파운더리 있는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TSMC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반도체 설계가 반도체 모든 공정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투자금 적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수익도 가장 크고요. 대신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현금 풍부한 빅테크들이 따라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다소 낮아지기도 하죠. 애플, 테슬라는 이미 반도체 설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현금 많다고 해도 단시간에 엔비디아급의 AI 반도체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번 하락 온다고 해도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중경토가 예상한 대로 단기 고점 400달러는 넘었고 이후 엔비디아 단기 저점 나오면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점 나오면 엔비디아도 싹 쓸어 담아야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5%보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2%가 더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25일선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내려온 상태이고요. 26,500달러 99일선 위치해 있고 이미 99일선 찍고 약간 반등 온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전형적인 마지막 폭락 지전에 숏포지션 알뜰하게 청산시키려는 움직임일 수가 있고요. 꼬시기 반등 주고 그 다음 쭉 빼버리는 거죠. 하루 전 영상에서 지난주 기관들 보유량 체크를 했었는데 여기 행보 구간에서 추가 매수 넣고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보기 때문에 3월 2주차 실리콘밸리 파산 났을 때 16,000밀리언보다는 비트코인 22,000밀리언으로 보유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여기 5월 1주차 28,000달러에서 대량 매도 이후에 일부만 홀딩을 하고 있고요. 3월 2주차 20,000달러 초반에서 비트코인 여기 구간 매수를 한 다음 4월 2주차 여기 구간에서 일부 현금화 익절을 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2년 고래 3개월 고래도 28,000달러 위에서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보다는 다음 레벨까지 하락 오면 추가 매수하겠다는 생각이 듯하고요. 5월 말처럼 이렇게 고개 들었다가 내리 찍는 이런 패턴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주봉으로 보았을 때 하단 빨간색 상승 큰 추세 라인 돌파로 내려오면서 24,000달러, 23,000달러까지는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2달 넘게 행보하다가 현재 비트코인 하락 오는 거라서 여기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매물대 무너지면 단기 복구는 어렵고 시간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매물대만 봐도 25,800달러 롱폴전 대량 청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 구간 무너지면 쭉쭉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경도가 지난주 내내 이야기들이 2019년 금리 인하 이후 99일선, 25일선 돌파하고 재하락오는 여기 구간과 현재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때도 나스닥은 2019년 11월 비트코인 반등 올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상승한다고 비트코인도 100%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 드렸죠. 코인은 나스닥 상승과 다르게 데드 크로스 만들어지고 한 단계 더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중순 코로나 버블로 폭등 오기 전까지 여기 비트코인 10,000달러 매물대 돌파를 못하고 반등 이후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물린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 정도 움직임 나오면 알트코인들은 올해 1월 저점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2019년 이때도
에이다, 리플, 이더리움 할 거 없이 메인 코인들도 저점을 모두 갱신을 했고요. 코인으로 빠르게 자금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5월 최신 코인 거래량 보면 올해 1월 최저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OK 거래소 코인베이스까지 거래량 올해 최저로 내려온 상태고 현재 추세로만 봐서는 반등보다는 더 하락 올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나 올해 1월처럼 거래량 다시 반등 오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연준 5% 고금리 유지할 때 단기간에 코인 시장에 자금 들어오기는 제한적일 듯 합니다. 대신에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25일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99일선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차트가 필요하고요. 거시경제 단기 호재를 보면 6월 1일 제조업 지수는 나쁘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6월 2일 실업률이나 6월 5일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때문에 99일선 당장에 뚫고 내려오기보다는 지지받고 어느 정도 횡보한 다음 방향성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6월 15일 연준 회의 앞두고 있는데 금리 동결하고 7월 금리 인상 사이에서 연준 위원들 치열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이번 나스닥 코인 하락시킨 것도 이분 메서 클리블랜드 총재가 현재같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25bp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발언을 했습니다. 6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72.5%로 높은 상황이지만 7월은 추가로 25bp 더 올리겠다는 시장 예측치가 50%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 6월이나 7월 모두 안 올릴 가능성이 현재는 높습니다. 대신에 이렇게라도 연준위원들 발언을 해줘야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금리를 실질적으로는 안 올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비트코인은 99일선 가장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연준위원들이나 FOMC에서 파월 의장 조금이라도 긴축 발언을 추가적으로 해버리면 비트코인 충격받고 선물 청산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후 하락 크게 온다고 해도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락은 제한적일 듯 하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도 나스닥, 비트코인 따라서 약간 하락은 했는데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리플 700억 고점 찍고 내려온다고 해도 최소 쌍봉은 만들고 내려올 수 있어서 저점 매수 들어온 거죠. 리플 최신 소식에서 제미 호건 전 리플 변호사가 언제 소송 종료될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제시를 했고요. 리플 사건 담당 판사는 대략 9주 2달에 한 번씩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9월 29일, 12월 19일, 3월 6일, 5월 16일로 최근 판결은 지났고 다음 9주가 지나면 7월 중순이나 되어서 리플 담당 판사의 심판이 나올 듯 하고요. 중간에 약식 판결로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같이 거래량 낮을 때 약식 판결로 리플 소송 종료되면 리플 가격 상승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거절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최소 비트코인 3만 달러 이상 상승하고 코인베이스에서도 리플 재상장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리플 가격 상승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62달러로 54달러와 62달러 두 달째 행보를 하고 있고요. 하루 전 SEC 소송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 당장에는 반등 온 상태입니다. 대신에 코인베이스 장기 전망은 코인 거래량 더 낮아지고 1월 30달러 저점까지 하락 올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인베이스의 리플 재상장은 기업 입장에서도 필수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글로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래량 많은 코인이고 한 번에 거래 많이 하는 기관들보다 단기 거래량이 빈번한 개인 투자자 많은 리플을 상장을 시켜야지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증가를 하는 거죠. 리플은 2010년 전 제드 맥칼레, 스탈레롬의 장시자 CFO로 회사 떠나고 소송 시작되면서 리플이 2020년 전에는 관리가 안 되는 회사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 하락장부터 지속적으로 리플이 시가총액 순위 3위 차지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 주춤할 때도 리플이 반등온 등 갈링하우스 CEO 온 다음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아마존 고위직 데려오고 코인 커스터디 업체인수 등 리플사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후 리플 가격 상승하겠지만 소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리플은 더욱 기대되는 코인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